네, 4월 20일 화요일 오늘도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간밤 뉴욕 증시가 조정 양상을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네. 쉬어가는 것도 힘을 모으는 방법 중에 네. 하나일 텐데요. 근데 국내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도 어느덧 3,220선 부근까지 올라왔고 코스닥도 1,030선을 안착을 한 모습인데 뭐 코스피는 4월 들어서 하루만 빼고 네. 거의 다 올랐더라고요. 뭐 국내 증시도 조금은 속도 조절에 앞으로 나설 것으로 보실까요? 사실 이제 너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때는 또 좀 크게 시장이 밀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좀 불안함 그리고 이제 뭐 기대감이 또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이 오늘 뭐 기술적으로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 실제로 이제 조정을 받은 이유가 뭐 큰 악재가 불거졌다라기보다는 뭐 바이든 대통령과 뭐 의회 사이에 약간의 이제 뭐 갈등 기류 그다음에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뭐 일정 부분 차익 실현에 대한 이제 빌미가 좀 나오면서 기술적인 이제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국내 증시는 오전에 사실 분위기를 봤을 때 미국 시장 따라서 조금 쉬나 했는데 지금 보시면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지금 3,200포인트 완벽하게 지금 안착을 하는 모습이고 코스닥 지수도 1,030포인트에 지금 안착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 웬만해선 지금 큰 악재가 불거지지 않는 이상 쉽게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것 같지 않은 분위기.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 또 시장이 올라가고 또 외국인 기관들이 또 쉬어갈 때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하락방으로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선순환 랠리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후반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이 좀 긍정적인 관점을 좀 유지를 해보시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급락 조정이라든지 뭐 가파른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면서 시장이 이제 상방 배팅을 지금이라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뭐 상하이 모터쇼가 개최가 되고 네. 있는데 화웨이에서 화웨이카를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이 조금 현대 기아차에서 중국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쪽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보통 이게 이제 글로벌 증시가 뭔가 이슈가 딱 부각이 되면 뭐 미국장에서 자동차 종목이 올라가면 우리 시장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중국에서 뭐가 또 이슈가 됐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도 같이 이제 그런 그렇죠. 종목들이 동반해서 상승을 하기 마련인데 어저께 이제 중국 상해 증시가 아시아 증시에서는 가장 좀 크게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상하이 모터쇼가 이제 개막을 하면서 장안 자동차라든지 뭐 베이징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기업들이 줄줄이 또 급등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애플카 이슈가 정말 좀 뜨거운 화제였잖아요. 중국에서는 하웨이가 이제 하웨이카를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동반해서 이제 급등을 했다. 그게 이제 어제 중국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EV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중국 시장에서 부활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걸 회사 어떤 그 정책적인 방침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기업들도 이렇게나 빨리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전장과 관련된 이제 이슈를 좀 부각을 좀 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이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는 게 그렇게 이제 녹록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쉬고 있고 대신에 금융주들이 오늘은 증권주라든지 뭐 보험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결국은 중국 쪽에서도 이런 자율주행이 이슈가 되는 것처럼 전장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하드웨어 기업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순환매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가가 다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려면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어제도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을 하니까 장 막판에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제 이제 올랐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좀 선점을 해놓는다라는 차원에서는 지금이 딱 관련된 종목들을 잘 매수를 해둘 수 있는 좋은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카에 이어서 화웨이카까지 정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네.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기술력은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전장 쪽 눈여겨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좀 국내 증시가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오늘 금융주와 또 증권주도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데 이런 순환매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실까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네. 계속해서 이런 순환매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뭐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이라든지 특정 종목들만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분명히 과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는 반도체 종목들이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다 같이 급등을 하더니 오늘은 죄다 이제 쉬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코스피 시장 쪽으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쏠리면서 삼성전자도 뭐 1% 가까이 지금 반등 시도가 나타나면서 뭐 84,000원짜리를 회복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오늘 뭐 은행주들 그다음에 증권주들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방금 짚어드렸고 또 경기 민감업종 중에서는 오늘 또 건설업종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선순환 구조,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져야만 증시 고평가다,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5월 둘째 주, 5월 중순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기술주들이 한동안 상승을 하고 나면 분명히 좀 쉬어가겠죠. 기술주들이 상승 이후에 쉬는 구간에서는 또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고 경기 민감주들이 또 실적 기대감을 어느 정도 또 상승을 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기술주들이 반등하는 이런 이제 순환매 논리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고 시장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 속에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매니저님께서 네.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영민 DJ가 편입한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어제 언급해 주신 캠트로닉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하게 올라왔고 오늘은 살짝 숨고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어저께 이제 한 7, 8% 가까이 네. 급반등이 좀 들어왔고 제가 이 캠트로닉스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3만 원 자리가 이제 뚫어내는 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3만 원짜리의 매물 저항이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어야만 이제 추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다만 이제 이 매물 소화를 이제 저는 충분히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3만 원짜리 이제 뚫는 거는 뭐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각 사업 부문별로 이제 구체적인 확정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스마트폰 사업부, IM 사업부에서 한 4조 5천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어저께 이제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자율주행, 뭐 ADAS라든지 V2X와 같은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서 실적까지 이제 뒷받침되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율주행 수혜주로 이제 캠트로닉스를 많이 알고 계시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장사를 정말 좀 잘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당연히 실적도 좀 좋았을 걸로 합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갤럭시 A라든지 갤럭시 Z 시리즈, 그 다음에 갤럭시 S 시리즈에 들어가는 HIAA 그야말로 이제 시각 기술 디스플레이 이제 표면에 얇게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모듈들을 탑재하는데 이제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기술을 이제 삼성전자 내에 점유율이 80%가 넘어가는 회사거든요. 당연히 갤럭시 S라든지 갤럭시 A 시리즈가 정말 선풍적인 이제 판매고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1,000만 대가 넘게 지금 판매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A 시리즈까지 포함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수량이 판매가 됐을 걸로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캠트로닉스도 1분기 실적이 좀 좋았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뭐 3만 원대를 이제 뚫어낸다면 특별히 이제 매물 저항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32,000원 정도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해드렸으니까 차분하게 한번 주가의 움직임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전장 쪽의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실적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 32,000원까지 더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도 현재 15%대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 더 충분하다고 볼까요? 네, 레고캠 바이오도 제가 일단 목표가를 65,000원 말씀드렸었는데요.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이제 2주 전에 이런 종목들을 이제 줄줄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번 복기를 해드려 볼게요. 실제로 2주 전에 이제 55,000원짜리에서 레고캠 바이오를 말씀드릴 때는 정말 바닥에 놓여 있었던 자리잖아요. 근데 이게 2주 만에 주가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한 15% 정도 지금 상승을 한 상태거든요. 레고캠 바이오처럼 바닥에 이제 눌러있던 종목 중에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죠. 요 회사도 이중항체 신약과 관련된 기술 이전 모멘텀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딱 2주 전부터 주가가 아주 강하게 이제 V자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영민한 투자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올릭스라는 종목도 역시나 2주 전에 이 저점을 만들고 주가가 이렇게 방향을 좀 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을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하다는 거. 변동성이 심할 때 주가가 좀 많이 무너져 내리고 시장 이제 트렌드에서 좀 벗어나는 종목들이 빠질 때는 주가가 정말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딱 저점이 잡히고 나면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상승 파동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많이 조정을 받은 낙폭 가대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제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대바닥을 만들고 낙폭 가대 구간에서 이제 V자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직까지 치료제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임상을 진행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2주 전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와 같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좀 가지셔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코스닥 지수와 제약 바이오가 상관관계가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 코스닥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걸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포트 안에 좀 편입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 바닥 찍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 여력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시청자님들께서 문자 상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스모 화학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3,100원에 비중 15%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2차 전지 소재 쪽인 것 같은데 네. 진단 부탁드려요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13,200원이시면 한 2월, 3월 뭐 요쯤에 매수를 하셨다가 주가가 흘러내리고 난 이후에 이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코스모 화학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이제 소송과 관련된 이슈가 딱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 탄력을 좀 받았거든요. 코스모 화학도 오늘 이제 거래가 조금 붙어주면서 상승 탄력이 이제 조금 생기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13,000원을 tu르면 코스모 화학도 사실 중장기 파동을 봤을 때는 주가가 너무 많이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2017년, 18년에 3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10,000원짜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낙폭 가대 매력이 분명히 좀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단기 목표 가격을 한 15,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13,000원에 매수하셔서 조금 기다리시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매수 가격 회복하고 15,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 단기적으로 15,000원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생기실 때마다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렇게 시원하게 고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조금 전에 공교롭게 코스모 화학을 네. 종목 진단을 해드렸잖아요.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해온 종목이 관계회사인데요. 23,850원에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네,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은 LNF라든지 뭐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양극재 소재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딱 한마디로 이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결국은 얼마나 많은 이제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느냐, 양산 능력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이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이제 LG 화학하고요. 작년에 이제 NCM 811과 관련되어 있는 811이라는 게 이제 NCM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이 니켈, 니켈과 코발트, 망간 이런 순서대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섞여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NCM 811이라고 하면 니켈이 이제 80%,
나머지가 이제 10%씩 들어가 있는 양극재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걸 이제 작년에 국책과제를 이제 LG화학과 진행을 하면서 국책과제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러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LG화학에 납품을 하기 이제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 LG화학과 여전히 이제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게 NCM 911이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해서 이제 하이니켈의 이제 비중이 93%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이제 고농축의 이제 하이니켈을 이제 사용하면 어쨌든 2차 전지 이제 연료의 성능이 이제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이제 가져볼 수가 있겠죠. 요것 또한 이제 지금 현재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서 아마도 이제 정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뭐 조금 더 지연된다면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또 양산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LG 화학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 SDI 쪽도 이제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삼성 SDI 쪽으로 특히나 삼성 SDI 쪽은 2차 전지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이 ESS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40% 정도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큰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삼성 SDI ESS향 매출 공급이 이제 시작됐었는데요. 올해 최대 이제 1,200톤 규모로 공급이 이제 가능하고요. 전체 뭐 ESS라든지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체 이제 캐파를 따져봤을 때 2023년까지 이제 대규모 증설 투자를 통해서 최대 5만 톤까지 이제 생산을 하려고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서서 제가 딱 한마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멀티플은 생산 능력에 달려있다. 그래서 최대 5만 톤 정도 규모의 이제 생산 캐파를 만들어낸다면 시가총액이 지금 자리에서부터 거의 한 5, 60%는 더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코스모 신소재가 올해 이제 예상되는 실적이 매출액 3,600억에 영업이익이 한 233억 정도. 아직까지 영업이익률이 아주 이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흑자 기조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증설 투자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2023년까지는 아주 가파른 이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거거든요. 지금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PER이 30배, 40배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모 신소재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하면 PER이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양극재 소재 3사, 포스코 케미칼, 뭐 LNF,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고 기술적인 위치도 이제 오늘 딱 전고점을 이제 넘어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제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은 이제 좀 끝났다라고 보고요. 마지막 이제 피날레를 날리기 위해서 오버슈팅을 한번 좀 진행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정도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가 23,850원에 매수를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8,000원, 손절 가격은 2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2차 전지 소재 쪽 전문 기업인데요. 목표가를 28,000원, 손절가를 2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관심 있게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14,500원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장의 순환매 사이클이 적어도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업종별로 순환매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업종 안에서도 분명히 순환매가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IT 업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반도체 산업을 떠올리시는데 IT 업종 안에는 뭐 반도체도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그리고 뭐 부품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많은 이제 업종 안에 섹터가 있잖아요. 그 섹터 중에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이 저는 스마트폰 쪽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제 최고 수혜주고요. 향후에 이제 미래에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수혜주로도 분명히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마트폰이 이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요. 뭐가 좋아지냐면 사실 다른 기능들이 이제 더 이상 좋아질 건 없고 카메라의 기능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자화전자 같은 기업이 만들어낸 OIS, 손떨림 보정 장치라든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기능이 추가되기 시작하면서 카메라의 이제 기능들이 계속해서 고사양화 된다라는 거. 그게 지금 현재 스마트폰의 발전하는 이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비중에서 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 검사 장비가 작년부터 이제 삼성전자에 도입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사실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2018년, 2019년 2년 동안에 실적이
되게 좀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삼성전자하고 이 TOF 검사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정말 많이 지출을 해가지고 실적이 좀 부침을 좀 겪었었다가 개발에 이제 성공을 하고 나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쪽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TOF 검사 장비를 이제 납품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작년에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했고요. 올해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실적이 이제 개선될 여지가 높다. 방금 전에 제가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리뷰를 해드리면서 1분기 때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삼성전자 향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걸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캠트로닉스도 뭐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보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릴게요. 매수 가격은 14,500원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17,000원, 손절 가격은 13,0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 정보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테니까요. 뭐 방송 중에 제가 못 다 해드린 얘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얘기들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